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뼈의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뼈가 약해지는 때를 갱년기라고 하는데, 이 갱년기와 이제 골다공증의 모든 것이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실 골다공증이라는 것이 조용히 찾아오기 때문에 내가 정말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 한번 그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그 덱사 스캔이라는 그 엑스레이 기계인데, 이것은 엑스레이의 방사선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뼈의 밀도를 아주 정확하게 잘 재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그 기준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첫 번째 보시면은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4배 이상 더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약 한 6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기준으로는 60세 이상이 골다공증 걸릴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골다공증 그 검사를 보험 처리로 되는 그 연령은 6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집안 내력에 내가 골다공증 걸릴 가능성이 있다. 또 어머니나 또 언니가 골다공증에 있기 때문에 나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60대 이상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혀 집안 내력이 없을 경우에는 65세 이상, 저희 클리닉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골다공증 센터에 가시면 골밀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르고 적은 체격. 동양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마르고 적은 체격을 120파운드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조기 폐경, 그 다음에 초경이 지연됐을 경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뼈가 그만큼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칼슘 섭취가 부족했을 때, 칼슘 흡수가 부족했을 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여섯 번째는 백인과 동양인이 2배 이상 더 잘 걸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신체적 활동이 부족한 경우. 어느 정도를 신체적 활동이 부족하다라고 하냐 하면, 하루에 5,000보 미만을 걸으시는 분들, 대부분의 경우는 5,000보를 안 걸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70% 이상은 5,000보를 걷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기준을 보시면, 이제 어머니나 언니일 경우, 어머니나 언니가 그 골다공증에 걸렸을 경우에는 75% 정도가 골다공증 걸릴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 그리고 이제 알코올과 카페인을 이제 정기적으로 섭취하시는 분, 왜 이런지 이제 설명을 차차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 항경련제,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혈액의 응고를 막아주는 헤퍼린이나, 그 다음에 워프린이라는 또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쿠모딘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뇨제는 칼슘이나 많은 그 무기질을 소변으로 이제 배설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약들을 장기 복용했을 때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은 신기하게도 고단백질 섭취를 해도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지 않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증가합니다. 왜 그런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짜게 먹었을 때, 고염식, 골다공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15번째, 난소암 치료를 위해서 방사선 요법을 받았을 때, 시술을 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은 난소의 기능을 빨리 상실했을 때, 일반적인 50대 미만에 상실했을 때, 난소의 기능이 이제 상실되면은 여성 호르몬 분비를 할 수 없죠.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 역시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그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이제 16번째, 호모시스틴이라는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골다공증 위험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우울증. 2005년에 그 발표된 그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한 그 우울증에 걸려도 골다공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골다공증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에 걸린 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여성 호르몬을 먹어야 되나 말아 하는가. 여러분, 여성 호르몬이 어떠한 것을 여성 호르몬이라고 합니까? 여성 호르몬이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입니다. 에스트로겐, 독일식 발음이고요. 영어로는 에스트로겐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 호르몬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여성들이 주기적으로 분비하는 것이 프로제스테론. 이것을 이제 쉽게 임신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라는 것은 받쳐준다. 그 다음에 제스트라는 것은 임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에 분비되면서 임신을 받쳐주는, 임신이 잘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입니다. 사실 이 호르몬이 그 28일을 통해서 28일 주기에 이제 이 호르몬이 이제 처음 14일 정도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나머지 14일은 주로 프로제스테론, 임신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28일 월경 주기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이 임신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임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지 않죠. 그 임신 호르몬이.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 수치도 임신을 안 했을 경우는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고 그냥 그 평범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가 됐을 경우에는 칼슘 흡수가 잘 되고 칼슘 흡수가 잘 된 것을 뼈로 만드는 일을 이제 하는 것이 이 에스트로겐의 역할인데, 임신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 소위 이제 수녀들을 보면은 골다공증이 더 심해지죠. 왜냐하면은 그 임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뼈가 더 약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죠. 그러면 여성 호르몬과 갱년기, 그렇죠? 여러분 갱년기가 이게 다시갱자인데, 우리의 몸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갱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갱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갱자를 다시 우리의 삶이 갱신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갱년기라는 그러한 그 기간에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저하가 되잖아요. 그 급격히 저하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난소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난소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됐을 때 이 여성 호르몬 수치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될까요? 어느 정도 감소가 되냐 하면 한 30% 정도 감소가 됩니다. 난소 기능이 저하됐다고 해서 여성으로서는 끝이 된 것이 아니고 한 30% 저하됩니다. 만약에 폐경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하면은 30%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100% 저하가 된다면 완전히 남성과 같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70%는 어디에서 분비가 되는가? 어디에서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여기 제가 이렇게 하나 그리겠는데 이게 지방세포입니다.
예, 영어로는 adipose tissue라고 해요. 예, 지방 조직이 정상적인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지방 조직에서 역시 또 여성 호르몬의 거의 한 60% 정도를 70% 정도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성다움 또 여성의 모습을 잘 유지합니다. 그렇지만 30%가 감소가 되니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지방세포가 그 기능을 제대로만 잘 한다면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잘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갱년기가 되고 폐경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상도 못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지방세포가 여성 호르몬을 만드니까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세포가 정상적인 크기여야지 지방세포도 비만증이 생기면 여성 호르몬을 또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또 남성 호르몬도 동시에 또 그 생산할 수 있는 그 원료를 자꾸 공급하기 때문에 지방질이 너무 많은 분들은 또 여성인 경우에도 수염도 나고 털도 남성과 같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포도 건강한 지방세포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여성 호르몬과 지방세포 그리고 그 에스트로겐, 특별히 이제 임신 호르몬 말고 에스트로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 호르몬을 30% 감소된 것을 그러면은 정제로 섭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자르는 것을 채워주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정제로 이제 섭취하는 그 실험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일부러 실험을 한 것이 아니라 관찰 실험을 한 거죠. 연령별로 이제 갱년기 증상부터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어떠한 증상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 50세 정도, 50세에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안면 홍조입니다. 월경이 끝나면서 얼굴이 이제 붉어지고 이제 또 더워지고 그러한 그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생식기와 비뇨기계가 위축이 돼서 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또 굉장히 건조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수축이나 이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약해지기 때문에 요실금 증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피부가 이제 주름살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피부 주름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과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60세쯤 되면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골다공증에 걸리는 가능성이 6배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5세가 지나가면 이 갱년기, 소위 갱년기 증상 때문에 심장병이나 그 두뇌에 문제가 생기는 뇌졸중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증상들이 소위 이제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을 섭취하게 했어요. 근데 이 여성 호르몬이 이제 주로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만 섭취하게 하면은 자궁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프로라는 프레머린 그 다음에 프로제스테론 여성 호르몬과 임신 호르몬을 같이 붙여놓은 약을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을 이제 한 5년 정도 복용하게 하고 난 다음에 연구 결과를 한 것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피부가 이제 좋아지는 거 도움이 되고요. 골다공증도 10,000명 중에서 5명이 골다공증에 안 걸리는 겁니다. 사실 10,000명 중에 5명밖에 이제 감소율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고무적인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특별히 대장암 걸릴 확률도 10,000명 중에 6명을 이제 감소시킨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그 정제로 섭취하게 했을 때 피부에 도움이 되고 골다공증의 발병률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대장암 발병률도 감소를 시키니까 좋은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심장병 걸리는 건 좀 어떤가? 왜냐하면 65세부터 70세쯤 되면 심장병 뇌졸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오히려 막아줄 줄 알았는데 10,000명 중에 7명이 증가하고요. 유방암도 8명이 증가하고 뇌일혈, 뇌졸중도 8명이 증가하고 실제적으로 치매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이 프렘프로라는 그 호르몬 그 정제가 오히려 그 혜택보다는 위험 부담이 더 크다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춘 호르몬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했었는데 회춘 호르몬이기는커녕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유방암과 그 다음에 뇌졸중과 같은 그런 심장병과 같은 문제들을 일으킨다 하는 것이 확인이 돼서 이것은 이제 현재 정말 심각한 그 갱년기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여성 호르몬으로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은 거의 이제 하지 말자 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생겼는데 그것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이나 심장병 또한 만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을 사용하는 것은 중단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갱년기 증상을 5년까지 복용했을 때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단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이제 그래도 고려를 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쓸지 안 쓸지 이제 단호하게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한 단기적 1년 미만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1년 정도는 괜찮지 않은가. 이것은 이제 의사와 환자한테 이제 맡기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골다공증을 막기 위해서는 여성 호르몬을 쓰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유방암과 심장병에 걸릴 확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특별히 뼈를 튼튼하게 하는 파서맥스나 보니바라는 그 정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복용하게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알약을 복용할 때 굉장히 속이 아프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제 환자들은 이것을 드시기를 꺼려 하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드시는 것도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드시는 것도 있고 또 주사 맞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이 뼈를 튼튼하기 위해서 개발된 약이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비싼 약을 사시는 거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골다공증을 막는 확률 또 골다공증을 감소하는 것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약으로 극복하는 것보다는 생활의학으로 극복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하는 그러한 결론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의학이라는 것은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나의 그 실제적으로 매일 그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교육하는 의사들도 부족하고 또 제대로 교육하려고 해도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대부분 그 교육을 하지 못합니다. 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처방은 하고 있지만 만일에 여러분들이 생활을 철저하게 바꿀 수만 있다면 약보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삶 속에 이제 특별히 골다공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포함해야 되는 음식이 바로 메주콩입니다. 대두라는 콩이죠. 근데 이것이 메주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풋콩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양쪽 둘 다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제 한 컵 이상 여러분들이 드시면은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컵이라는 것이 이제 콩을 삶아서 한 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유를 드셨을 경우에도 이제 한 컵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드시면 좋은 양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피하셔야 될 음식은 탄산 음료입니다.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땀을 흘리고 나신 다음에 이제 만약에 마켓에 가셨을 때 가장 유혹이 많은 많은 음료가 바로 탄산 음료인데 탄산 음료는 뼈를 약하게 한다 하는 것 이제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뭐
많은 경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셔서 탄산 음료를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그 인산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뼈를 매우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주범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커피 한 잔이 보통 이제 50mg의 카페인에서 이제 조금 진하게 타면은 100mg의 카페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이뇨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드셨던 칼슘이나 몸에 좋은 무기질을 커피를 드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또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신 것을 다 버리고 드신 걸 버리고 하니까 사실은 건강식으로 이 칼슘이나 필요한 무기질을 섭취를 안 하시는 분들은 몸속에 있는 뼈에 있는 칼슘을 또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다공증의 위험률이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시큼한 맛, 식초로 이제 양념을 주로 이제 요리를 하실 때 쓰시는데요. 식초 대신에 레몬을 쓰시길 바랍니다. 신기하게도 식초나 레몬이나 둘 다 신맛인데 식초는 산으로 남아서 흡수가 되고 구연산인 그 레몬이나 또 라임 같은 그 천연 구연산은 몸속에 들어가면은 알칼리 성분으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알칼리 성분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속에 들어가서 그 산성으로 남아있는 모든 음식은 어떻게 할까요? 칼슘을 뼈에서부터 뺏어가서 이제 뼈를 약하게 하면서 그 혈액에 그 산성화된 그 혈액을 중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유가 많이 마시면 참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72,000명을 대상으로 한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은 우유도 하루에 한 컵에서 2컵 이상 마시게 되면 이 연구는 이제 2컵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2컵 이상 마시게 되면 오히려 뼈가 약해진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뼈가 약해지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골절률이 더 증가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메사이오닌이라는 동물성 단백질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에는 많이 들어있지 않은데 동물성 단백질에 들어있는 메사이오닌, 그러니까 우유도 동물성 단백질이죠. 이것이 이제 1g을 섭취했을 때 그 1mg의 칼슘이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동물성 쇠고기가 됐든 닭고기가 됐든 돼지고기가 됐든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동물성 단백질은 칼슘을 배설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은 어떤가? 1g의 소금을 섭취할 때 40mg의 칼슘이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양이 한 500mg 밖에 되지 않은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20g을 섭취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양의 40배를 한국 사람들이 뭐 된장찌개나 다양한 양념을 통해서 섭취하게 되는데 우리 콩팥이 하루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한 7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3g이 초과되는 거죠. 초과된 1g당 40mg의 칼슘이 빠져나가니까 약 500mg의 칼슘이 매일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짜게 드셔도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은 어떤가? 아주 단순한 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드셔주면 우리 몸이 사실은 신진대사를 통해서 그 노폐물을 많이 제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몸이 산성화됩니다. 그런데 물을 충분히 드시면 소위 이제 우리의 혈액이 산성화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희석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는 것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하루에 8잔 드시는 것도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어떠한 음식을 드시는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해야 될 음식 다양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드셔야 될 음식 대표적으로 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피하고 좋은 칼슘이 충분히 들어있는 음식, 대표적인 음식들을 여기 이제 쭉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는데 주로 녹황색 채소를 드시면 칼슘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채소 중에 가장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근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좋지 않은 음식을 피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더 추가하시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들이 드시는 칼슘이 흡수가 되지도 않고 뼈로 가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D가 필요한데 그 비타민 D가 바로 어디에서 형성이 된다고요? 하루에 햇빛을 한 20분에서 30분 쪼이는 데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타민 D가 만들어져야지 섭취된 칼슘이 몸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몸속으로 흡수된 칼슘이 뼈로 다져지려면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중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뼈로 다져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이 섭취하시는 무기질입니다. 그래서 무기질이 뼈로 가려면 흡수가 잘 돼야 됩니다. 비타민 D가 필요하죠. 그리고 흡수된 것이 뼈로 변해야 됩니다.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접목해서 다음 시간에 뼈와 근육의 건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6년 4월 27일부터 29일 단 3일간 LA 컨벤션 센터에서 무료 의료 진료를 개최합니다. 보험이 없어 치료를 못 받으시는 분들과 경제적 사정으로 고통을 안고 사시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신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단에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안과, 치과, 외과, 내과, 소아과, 부인과 등 모든 진료가 무료이며 보험이나 신분증이 필요 없습니다. 이 무료 진료 행사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단과 로마린다 의대 등에서 후원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1888-447-2849 또는 웹사이트 yourbestpathwaytohealth.org에 들어가셔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